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은 이미 초등교육에서, 초등수학에서 충분히 다뤘어요. 그런데 왜 또 하냐면 정수와 유리수 앞에 부호가 있는 경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수나 음수라는 부호가 있는 수들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총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양수 더하기 양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매우 잘하는 거죠.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양수 2 더하기 양수 3인데요. 이 양수라는 것을 우리가 수직선 위에 표현하면 양수 2는 원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간수를 말합니다. 플러스 2라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계속 하여란 뜻이고요. 이번에는 플러스 3, 양의 방향으로 3칸 가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양의 방향으로 5칸 간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5가 되는데 이 경우를 잘 보면 양수 더하기 양수, 부호가 같은 경우죠. 이럴 때는 공통부호 플러스를 쓰고요. 절대값의 합 2 더하기 3, 2 더하기 3 절대값의 합을 하면 됩니다. 공통부호 플러스 절대값의 합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이번에는 음수 더하기 음의 정수 더하기 음의 정수를 볼게요. 같은 부호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부호. 음수 2 더하기 음수 3을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먼저 음수 2라는 것은 원점을 출발해서 음의 방향으로 2칸을 의미합니다. 그게 플러스 연속 하여란 뜻이고요. 음수 3이라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3칸을 더 가란 뜻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음의 방향으로 5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음수 5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도 보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마이너스 공통부호죠. 공통부호 마이너스를 쓰고요. 마찬가지로 절대값의 합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 마이너스 3의 절대값 3, 공통부호의 절대값의 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을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양수 3 더하기 음수 5를 볼게요. 양수 3 더하기 음수 5. 부호가 다르죠? 그럼 차례대로 양수 3이란 뜻은 원점을 출발해서 양의 방향으로 3칸, 그리고 플러스라는 것은 거기에서요. 거기에서 음수 5는 방향을 바꿔서 음의 방향으로 5칸을 가란 뜻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몇 칸을 갔느냐? 원점에서 음의 방향으로 2칸 간 것과 같죠. 그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음수 2가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규칙을 정할 수 있냐면 이 음수가 됐는데 이 음수가 된 이유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입니다. 절대값 3, 절대값 마이너스 5.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크죠. 큰 수의 부호를 붙이고 요 2라는 결과값은 절대값이 큰 수 5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 3을 뺀 결과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게 좀 헷갈리죠. 뒤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잘 정리를 할 거예요. 이런 규칙만 알면 충분히 부호가 있는 수들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음의 정수 더하기 양의 정수인데요. 음수 3 더하기 양수 5예요. 마찬가지로 수직선 위에 나타나게 되면 음수 3이라는 것은 원점을 출발하여 음의 방향으로 3칸이란 뜻이고요. 플러스 거기에서 그 지점에서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5칸을 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점에서 양의 방향으로 2칸 간 결과가 되는데 이것도 플러스 2가 되는데요. 이것도 결과를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두 수의 덧셈의 결과인 플러스 2에서 플러스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예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 플러스 5의 절대값은 5인데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진 다음에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큰 수에서 절대값이 작은 수를 빼주면 2가 됩니다. 이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자,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이라고 쓰고요. 이거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인데요. 이 규칙만 알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부호입니다. 자, 같은 부호일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부호일 때요. 다른 부호일 때. 같은 부호일 때, 다른 부호일 때의 규칙을 나누어서 정리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먼저 같은 부호일 때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죠.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그러면 공통부호를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도 공통부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공통부호라고 써주세요. 공통부호. 둘 다 플러스인 경우는 플러스,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둘 다 마이너스, 결과도 마이너스, 공통부호. 그런 다음에 뒤에 쓰는 건 똑같아요. 절대값의 합입니다. 절대값의 합이에요. 공통부호를 쓴 다음에 두 수의 절대값의 합을 계산하면 같은 부호의 덧셈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다른 부호를 볼게요. 다른 부호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중요한 거, 이 부호예요, 부호. 이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입니다.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요. 자, 그리고 결과는 절대값의 차입니다. 절대값의 차.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차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빼기와는 다릅니다. 이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을 우리는 차라고 불러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을 차라고 부릅니다.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우리는 차라고 불러요. 재구를 잘 메모를 해둬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뺄셈을 배울 건데 이 뺄셈도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뺄셈과 덧셈에서는 지금의 이 규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때요?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걸 알면 사실은 다 풀려요. 자, 볼게요. 하나씩 연습하자. 1번을 노트에다 적고 우리 연습해보자. 플러스 2와 플러스 5. 자, 그러면 같은 부호니까 공통부호 플러스 절대값의 합. 그러면 플러스 7.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써봐요. 플러스 6 마이너스 3. 서로 다른 부호죠. 그럼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플러스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 큰 수 빼기 작은 수 플러스 3이 됩니다. 꼭 손으로 적어야지 돼. 손으로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공통부호 마이너스 그리고 절대값의 합이에요. 4 더하기 5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수 더하기 양수입니다. 서로 다른 부호죠.
자, 그러면 절대값이 큰 수, 4잖아요. 4의 부호가 마이너스, 그리고 절대값의 차, 큰 수, 빼기 작은 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 맞았어요? 응? 오케이, 좋아요. 자, 요거를 이해하면 이제 덧셈뿐만 아니라 뺄셈도 할 수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유리수의 덧셈인데 정수의 덧셈뿐만 아니라 유리수의 덧셈 똑같아요. 유리수라는 것은 이건 적어놓자. 유리수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리수란 하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때? 기억나니? 유리수가 뭔지 기억나요? 유리수는 음, 그 모든 유리수는 유리수는 그 정수랑 정수와 정수랑 정수랑 정수가 아닌 그 유리수로 나누어져 음, 있어. 일단은 그거는 맞는데 이제 정의는 좀 다른 거예요. 정수도 유리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는데 먼저 이거 좀 적고 또 암기해보자. 정수의 정의,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예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이거를 유리수라고 불러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 불러요. 이거 이제 적고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분모인 정수가 1이 될 수 있잖아. 그지? 분모인 정수가 1인 경우는 모든 정수도 유리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어, 유리수의 범위는 정수를 포함해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 분수 또는 소수 표현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리수는 정수의 덧셈 뺄셈과 똑같아요. 자, 보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과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으로 나눠요. 부호가 같은 경우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 부호를 붙입니다. 반면에 부호가 다른 경우는 두 수의 절대값의 차이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요. 똑같죠? 정수의 경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분수로 표현되잖아. 이게 유리수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제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요. 통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부호가 있으니까 부호가 둘 다 음수야. 그러면 공통부호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합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그러면 분모를 통분하죠. 같은 수를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같은 수로 만들어줘요. 보통 최소 배수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니까 소수, 양수 4.5와 음수 6.5가 있는데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절대값의 큰 수의 부호를 따라와요. 그리고 나서 절대값이 큰 수 6.5에서 작은 수 4.5를 빼면 됩니다. 규칙이 동일해요. 자, 우리는 요거 오케이. 1번과 3번만 풀어보자. 먼저 1번을 노트에 적어볼래? 1번을 노트에 적고 우리 통분하는 거 연습해보자. 자, 여기서는 양수와 양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이퀄하고요. 공통부 플러스에 12분의 5 절대값의 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분의 3인데
4분의 3은 분모 분자에다 3을 곱해서 분모를 12로 만들 수 있죠. 이거를 통분이라고 합니다. 12분의 9가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플러스 12분의 14가 되는데요. 자, 우리는 무슨 분수만 쓴다고요? 분수에서는? 기억나요? 무슨 분수만 쓰기로 했죠? 음, 기자로 시작해요. 네? 기억 기자로 시작. 분수? 그렇지. 분수는 반드시 기하 분수만 사용해요. 자, 이것도 한번 다시 적어보자. 기하 분수. 분모와 분자가 서로 소인 분수입니다. 분모와 분자가 서로 소인 분수. 기하 분수는 분모와 분자가 서로 소인 분수입니다. 그래서 12분의 4를 그냥 두지 않고요. 2로 약분해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수 6분의 7이 됩니다. 그리고 대분수를 안 써요. 대분수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사용하고요. 중학교 이상부터는 가분수를 그냥 씁니다. 자, 기하분수도 암기해주고 이번엔 3번을 풀어보세요. 덧셈과 뺄셈을 할 때는 소수가 편합니다. 자, 부호가 다른 경우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1.7이 크니까 플러스 하고 절대값의 차 1.7 마이너스 1.3입니다. 플러스 0.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은 똑같다. 부호가 같은 경우, 부호가 다른 경우 규칙을 찾아서 그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보자. 그 다음에 연산을 할 때, 우리 연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말하는데 덧셈의 연산 법칙 또는 계산 법칙 중에 교환 법칙과 덧셈의 교환 법칙과 덧셈의 결합 법칙이 있어요. 곱셈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곱셈에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교환이라는 말은 바꾼다라는 의미죠. 그죠? 위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합이란 말은 수학에서는 괄호로 결합을 합니다. 괄호를 넣어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교환 법칙을 볼까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랑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같아요. 덧셈은 순서를 바꾸어서 더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이것을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볼게. 결합은 괄호로 괄호를 넣어줘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A 더하기 B를 계산한 다음에 C를 더하나 B 더하기 C를 계산한 다음에 A를 더하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2 더하기 3 다음에 4를 계산한 결과와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2를 구하나 똑같아요. 값은 9입니다. 이거를 결합, 괄호로 묶어주는 것, 결합 법칙입니다. 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하는 이유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여기 문제를 볼게요. 자, 이 세수의 덧셈인데 여기서 음수 7과 양수 7을 먼저 계산할 수 있으면 어때요? 0이 되죠. 그죠? 계산이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거야. 자,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요. 음수 7과 양수 8의 위치를 바꿔요. 무슨 법칙이라고요? 교환 법칙. 교환 법칙. 그렇지. 그리고 나서 차례대로 하지 말고 뒤에 있는 음수 7과 양수 7을 먼저
계산하라고 괄호를 해줬어요. 무슨 법칙이라고요? 괄호? 결합법. 결합법칙. 그렇지. 그러면 뒤에가 0이 되니까 너무나 쉽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잘 활용하면 쉬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이번에는 2번과 4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2번, 4번. 자, 예를 들어서 이거 2번의 경우는 그냥 계산해도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6 더하기 3이 9가 되니까 두 개의 교환 법칙을 먼저 써보자. 그러면 플러스 6 더하기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9가 되겠고요. 교환 법칙. 그 다음에 차례대로 더하면 이건 이제 사실은 차례대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가 필요 없어요. 근데 결합 법칙을 한번 써보고요. 그러면 앞에 것은 플러스 9가 되겠고 마이너스 9가 되니까 0이네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됩니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자, 두 번째를 볼게요. 4번. 분수는 분모가 같은 수끼리 더하거나 빼면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모가 같은 수끼리 모아주는 거예요. 교환 법칙. 자, 그러면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플러스 3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분모가 같은 수끼리 먼저 더하세요 하고 괄호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3분의 3, 즉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3 그리고 통분 플러스 7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3 계산하면 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큰 수가 7분의 7이죠. 플러스 하고요. 7분의 7 빼기 7분의 3이니까 7분의 4가 돼요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사용하면 계산이 편리하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